로 이즈베 육. 짠! 캄보디아에서 먹는 족발이에요. 메콩강 족발입니다. 아이고 유나 김치. 조금 버래. 또 우리 동규가 또 수박을 난도질해서 왔네요. 그냥 이렇게 먹고 살아요. 저는 뭐 별다른 거 있습니까? 야 살면 다 이렇게 사실 거예요 아마. 저만 이렇게 그냥 외롭게 사는 게 아니고 내 혼자서 밥 먹고 있는지 외롭게 사는 게 아니고 응? 아마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을 거예요. 수박, 응.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째 짜배? 그럼 니 양껏? 자 아마 여기서 가족을 꾸려 나가면서 여기서 애들도 뭐 학교 보내고 좀 요만한 애들 키우고 있는 가정은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모지지 않고 아빠 하자 컬러네. 잘 컬러. 컬러? 응. 그 컬러는 컬러. 누런색인데? 누룽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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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지금 살고 있다. 그냥 노말한 삶? 지금 현재는 응? 하트? 꼴에도 하트예요. 심장을 얘기할 때는 배동을 얘기할 때는 심장. 장. 그러니까 이 애들을 데리고 쭉 살아가야 되니까 사실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근데 제가 뭐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닌 것 같고 사업이라는 것도 지금 사실 보면 외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사업하는 게 오케이. 응? 누나, 왜 나중에 하자. 나중에 아빠 유튜브 하는 거 조금 있다. 오케이. 쪽선. 아빠 얘기는 다 해줄 수 있어. 캄보디아 오늘 집계를 보니까 아세안권에서는
부패성을 따진 거는 저는 가장 최하위 점수를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한국인 마인드로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거 보면 저기 가지고 근데 한국인 마인드로 여기서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은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으로서는 이해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고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긴 해야 돼요. 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딜레이 시키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사업을 진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오는 때 그 시점을 조금,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렇게 가족들 꾸리고 같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지금 벼랑 끝까지 가본 적도 저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캄보디아 안에서.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경험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오지 않기만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주변에 보면 밑바닥까지 이렇게 경험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와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하시던 분들 중에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주변에도 몇 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저는 최대한 뭔가를 하더라도 그냥 마지노선에 들어갔을 때 그런 진짜 한 번 더 예전에 했던 사업이나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초심 그 마음으로 한번 해보고 싶고, 근데 지금 그런 사업에서 벗어난 지가, 그냥 사업 현장에서 지금 떠난 지가 사실 지금 한 6년 정도 되잖아요. 6년. 그러니까 사업 현장에서 내가 보스로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내가 그걸 갖다가 모든 걸 또 컨트롤하고 갔던 그 회사에서 지금 손을 놓은 지가 지금 한 6년 조금 넘게 가고 있는데, 어떨 때는 진짜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어떨 때는 한번 다시 마음 다잡고 한번 해볼까. 근데 사업을 할 때는 사실 뭐가 걱정이냐면, 사업을 할 때는 가족에 대한 걱정이 너무 앞서요. 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회사에 대한, 회사의 매출이나 그죠? 수익률이나 직원들 복지나 아니면 회사가 가고자 하는 비즈니스 방향이나 뭐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많이 꼽혀야 되는데, 초반에는 제가 그랬는데 이제 한 3년차, 4년차 가니까 가족에 조금 더 그게 포커스가 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가 기질은 아닌 것 같아요. 가족의 안정 이런 거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한 몇십만 불 땡겨가지고 극복해볼까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동규, 그러니까 어릴 때예요. 동규 자고 있는 모습을 내가 딱 보면서 밖에서 이제 지인들이랑 이제 술 한잔 마시고 집에 와가지고 와이프하고 동규하고 둘이 딱 자고 있는데 동규가 자고 있는 그 얼굴을 딱 보면서 이 집만은 지켜주자. 그리고 깜풍짬에 뭐 크지는 않죠. 근데 한국에서 보면 좀 큰 땅이고 10헥타니까 3,300평이죠. 10헥타. 10헥타짜리 3만 평짜리 고무농장하고 이 집만은 지켜주죠. 이 집만은 누구한테? 동규한테. 저하고 뭐 와이프야 뭐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살지 뭐 어제 못 살겠습니까? 이거는 지켜주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업이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던 상태니까 사업이 힘들어서 닫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레볼루션 이제 한 3년 4년 정도 어느 정도 스테이블해지고 나면 한번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사업을 하다가 한 번 더 퉁 치고 올라갔을 때 이게 성장하는 그런 게 지금 저한테는 그때 당시엔 절실했어요. 지금 이제 막 쭉 하다 한 4년 정도 스테이블 하니까 재미도 없어지고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 상황에 딱 봤는데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고 캄보디아에서는 외국인으로서 어떻게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해서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은 타이트하고 그리고 이자도 비싸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중소기업 뭐 지원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캄보디아가 하다못해 그때 당시에 캐시로 다 움직이니까 하다못해 당장 회사에서 돈이 딱 마른다 밥을 굶어요. 진짜 한국은 하다못해 갑자기 딱 말랐을 때도 카드 갖고 한 달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사업하던 사람이 한도가 작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번 치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쏟아 부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동규하고 엄마가 이렇게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내 욕심만 차릴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게 가족을 위한 거고 저를 위한 거고 뭐 가족을 위한 거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 욕심만 차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만들어 놓은 집이나 농장을 다 담보로 다 잡고 아니면 팔고 그 돈을 갖다가 쏟아부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사업에 미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했잖아요. 6년 정도? 6년 조금 넘게. 어차피 이게 끝나고 나면은 제가 갈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최대한 뒤로 밀렸으면 좋겠어. 최대한 뒤로. 앞으로 5년이든 3년이든 뒤로 밀렸으면 좋겠어. 근데 급하게 당장 회사가 정리가 되고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하기는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지금도 한 3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계속 계획도 짜보고 회전도 짜보고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그러면서 요즘에 시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벌리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 솔직히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나 이런 건 없어요. 캄보디아나 이런 데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이렇게 나오고자 했던 게 그 성공이라는 잣대를 돈이라는 잣대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캄보디아에 온 거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진짜 33살? 그냥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 33살 때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저도 그랜저 TG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자이 아파트에서 살았고, 저도 베란다 확장된.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독신이었어요. 연봉도 나쁘지 않았죠. 일반적인 기업들보다는 훨씬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독일계 회사였기 때문에 복지나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왜 그걸 버리고 캄보디아로 오긴,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사직서를 내고 나왔으니까. 왜 나가고 싶었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 결혼을 빨리 했었으면 그 회사가 주는 복지나 혜택 그리고 월급이 행복으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저한테 행복으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찾아 나온 거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저만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잘 받쳐주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중에는 또 이런 생각 가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밥 먹고 사는 거 그거 뭐 돈 얼마 들어? 내 월급 얼마 지금 받는 거에서 절반만 받아도 상관없다. 대신에 내가 존재감이 있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니까. 인생관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야. 인생관이 커져요. 내가 뭐하고 살고 있나 지금. 한정된 시간 안에 어차피 인간이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잖아. 그죠? 암이나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6개월의 시한부를 받거나 뭐 이런 시한부가 아니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7. 뭐, 좀 큰 문제 없이 산다고 하면 87? 그러면 저한테 지금 현재 시간으로 주어지는 거는 중간에 사고나 기타 다른 질병이 없는 한은 40년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을, 그러니까 이런 틀에서 막 박힌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여기 캄보디아,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가 캄보디아로 나올 때 솔직히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게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막판에 딱 때려줬던 게 함비아의 지도밖을 행군하라 하고 선물이라는 책이에요. 그 두 권을 예전에 이마트 주차장에 차를 파킹을 해놓고 이마트 안에 있던 그때 당시에 이마트 안에 있던 서점에서 그 책을 사서 밤 9시까지 읽은 것 같아요. 그 주차장 안에서 차 세워놓고 매장 거의 문 닫을 때까지 그 책을 사서 거기서 한 자리에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도 아빠 같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캄보디아나 동남아나 아니면 기타 다른 나라 외국에 나갔을 때 관광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뭐 그것만 생각해.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은 그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 시스템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본인 자아에 너무 강해요. 여기 와서 만나는 사람들 보면 왜냐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래서 진짜 한국에 앉아서 해외 사업을 생각하는 거하고 해외에서 한 번에 경험을 했거나 또는 해외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생각하는 거하고는 사실 천지 차이다. 그리고 나라마다 다 틀리다. 같은 동남아잖아. 베트남에서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근데 이런 캄보디아에서 그게 안 돼? 더 큰 시장에서 성공했는데? 근데 달라요. 베트남에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캄보디아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 아닙니다.
더 발전되어 있는 태국에서, 더 많은 인구수의 태국에서 그 경쟁을 뚫고 성공을 했는데, 그 아이템을 가지고 캄보디아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각자 그 나라에 맞는 시스템에, 그 나라에 맞는 법률 안에,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 다 부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캄보디아도 대기업들, 그 엄청난 인재들이 포진해 있는 그 대기업에서 들어와서도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나가는 회사들이 없잖아요. 대부분이 경상외 수익, 부동산, 땅 사놨, 이랬더니 공장 사놨다가 부지 사놨다가 하면서 사업은 말아먹되, 그거 넘기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가지고 거기서 경상외 수익은 남기고 경상 수익은 적자를 내고 이렇게 나가는 기업들이 아마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다 떠난 자리에 이제 저만 남았네요. 그죠? 이제 오늘 건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아마 내일 아침에 저희는 저희 가족들끼리 캠퍼스에 있는 조용한 수영장이 달린 리조트에 가서 1박 2일 있다가 올 생각입니다. 가서 내일 토요일이니까 거기 가서 아마 수영장 앞에서 라이브 한번 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게 되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미데이. 여기는 약국입니다. 캄보디아 약국이고 일반적인 약국이에요. 조금 큰 약국 중에 하나입니다. 캄포스에서 있는 좀 큰 약국 중에 하나고, 예전에도 이 약국에서도 우리는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 아따 잘 다닌다. 저기 가다가 또 저기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 하나 둘